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관동대학교 관광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이재복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관광 대변혁 시대에 저희들이 어디에 타깃을 맞추고 이 관광 정책을 펴고 또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혁 시대의 그 주인공은 바로 코로나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하나는 코로나와 밀레니얼 세대의 공통점은 뭐냐? 그 얼굴 대면하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균 역시 마찬가지로 얼굴을 대면하면 할수록 이 전파 속도가 또 늘어나고 확진자도 늘어나는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들 역시 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웠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IT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보통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 한 25%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인구수로 따지면은 한 18억 정도가 되니까 자기네들의 그 아버지 세대인 그 베이비붐 세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마케팅적인 면에서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들은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성과 주관이 확실하고, 그래서 이들이 소비하는 그 소비 행태를 보면은 기존에 저희가 가졌던 그런 마케팅 전략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세대들인데, 과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세대들에게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관광 정책적으로 거의 지금 그 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기존의 관광 상품들은 거의가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이고 또 그 주로 향수를 자극하거나 또는 부모님들의 세대에 많이 이 그 관광 상품에 눈높이를 맞춰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러한 부모님들과 같이 떠나는 여행에 대해서 그다지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부모나 가족이나 친지나 이런 보다는 동호인이 중심이 돼갖고 관광을 하는 이런 행태죠. 그리고 이들의 관광 특징을 좀 그 빅데이터로 살펴보니까 이들은 자주,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자주 가고, 그리고 동호인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양양이라든지 강릉에 그 서핑의 붐이 일고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올 한 해 코로나와 함께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지금 시점인데,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 비대면이 가장 지금 그 정상적인, 예전에는 비정상적이었던 것이 지금 정상화된 이런 이제 그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어떤 그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동안에 이미 이제 시장들은 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시장들은 다 무너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에서 제시된 5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방한 관광 수요를 확대하겠다. 한국을 방문하는 수요를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국내 관광 수요를 확대하겠다. 세 번째는 지역 관광 거점 도시를 육성하겠다. 네 번째는 콘텐츠 집중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스마트 관광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여기 어디에도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그런 관광 전략은 보이지가 않죠. 특히나 코로나가 시대가 되면서 국경이 폐쇄되고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들이 IMF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에 관련되는 모든 산업들, 항공서부터 시작해갖고 여행사까지 모두 다 아주 그냥 뿌리채, 송두리채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존재가 없어질 정도로, 그리고 거리에는 이들이 나와서 있는 그 실직자가 넘치는 이런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관광 혁신 전략에서 방한 관광이라든지 국내 관광 수요를 확대하겠다. 어떻게 확대를 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이런 전략들을 지금 이제 추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강릉시가 얼마 올해죠. 올해 지역관광 거점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관광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또 콘텐츠를 양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강릉시에 거점 도시에 이 밀레니얼 세대들을 위한 그러한 관광 상품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참 요원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관광에 대한 그 어떤 관광으로 인해서 그 소득을 창출하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지금 되게 그 많이 지금 이제 그 봉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관광혁신의 이 주체, 그 밀레니얼 관광객들과 이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관광 상품, 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들의 소비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철저히 혼자 얘기를 원하면서도 끊임없는 소통을 원한다. 자, 이들이 믿는 거는 그 어떤 걸 믿느냐? 개인적인 그 정보망을 믿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블로그라든지 SNS 상에서 동호인들끼리 뭉쳐진 자, 이런 그 정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전, 취미, 의류에 지출하는 비용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높다. 그러니까 가전과 취미와 의류. 취미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관광적으로 보면은 체험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험과 혁신을 추구한다. 그리고 소유보다는 공유를 선택을 한다. 그리고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 다음에 가심비, 가격 대비 성능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더 원한다. 그리고 커렌시아라고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 자, 요 부분이 그러니까 커렌시아라는 부분이 이 코로나 시대의 관광의 어떤 행태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재 관광이라고 했었죠. 차를 대놓고 차에서 잔다든지 또는 차를 대놓고 캠핑을 한다든지. 자,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나이로 치면은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나가서 캠핑을 한다든지 야영을 하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 연령대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도 차박을 하면서 그리고 강릉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관광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안반댁인데 아까도 그 지계웅 그 학장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안반댁이가 말하자면은 사진 동호인들의 성지가 지금은 뭐냐? 사랑의 성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 간에 서로의 화목을 다지는 그런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이미지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밤은 어머님이다. 예, 그래서 어머님 품속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아늑하고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 자, 그러한 상품들을 선호한다는 거죠. 왜? 피곤하니까. 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뭐냐? 자, 내가 과연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시대에. 또 내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수 있을까? 또 이들이 고민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치에는 관심 없지만 정치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일까? 내가 이 나라에 살아야 되는 것일까? 자,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에어비앤비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빚내서 집 사는 것보다는 여행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여행할 때는 모험을 추구하고 지역 특색 있는 개인적이고 독특한 경험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유명 관광지보다는 나 혼자만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소. 자, 이런 것들이 세계 여행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국경 폐쇄가 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이집트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또 일본의 어느 마을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상당히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 근데 국경이 폐쇄되면서 이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어떤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장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뜰 수 있는 이런 그 각광을 받는 이런 관광이 어떤 거냐? 바로
저희들이 강원도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산지 오지를 이용을 한 트레킹이라든지 또는 산악 자전거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치유 관광에 약 한 3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운동을 매개로 하는 이런 치유 관광이 있거든요. 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그 세월호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로한답시고 만약에 강릉으로 데리고 왔다. 맞아 죽습니다. 예. 그리고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소방관들을 데리고 뭐 예를 들어 태백산을 갔다. 이것도 또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 그 치유 관광의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그 지역에 어떤 그 치유 관광을 가는 곳에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종합병원이. 우리 강릉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인프라가 발전되어 있죠. 근데 병원만 있어서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그 진단 속에 치유관광에 대한 어떤 진단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진단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들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한 그 인프라들이 잘 구성된 곳이 바로 이 강릉이다. 이 강릉이 그러한 조건들 때문에 이제 거점 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거점 도시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 상당히 지금 애매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 UCC로 뭘 한다, 뭐 홍보 영상을 한다. 아니 그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한다고 해갖고 밀레니얼 세대들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 지금 현재 그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그 홍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아주 그 자극적이고 또는 개성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한테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이런 장소, 이런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놨는데 니네 한번 와서 체험을 한번 해봐라. 자, 이런 것들이 그들한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제 치유관광이라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그다음에 2019년도, 2017, 18, 19 이렇게 3년 연속 저희가 웰리스 관광 클러스터라는 거를 조성을 했습니다. 어디냐면 충청북도, 경상남도, 그리고 강원도 이렇게 이제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점인데 공통점이 뭐냐? 이 그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걸 극복하는 그런 중심 거점 병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반쪽짜리 치유 관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웰리스라는 개념이 뭡니까? 웰리스라는 것이 내 어떤 나의 욕구 이런 것들을 정말로 풀어줄 수 있는 곳. 그래서 뭐 온천을 간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뭐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춘 그런 곳에 가고 싶다라는 것인데 그런 거를 지금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단 한 개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강릉에서 나오고 강릉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강릉에서 현재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강릉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릉이 관광 거점 도시로서 정말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 거점이 뭡니까? 여러 군데를 다 아우르는 거니까 강원도 전체의 농촌, 산촌, 어촌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을 다 자원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그 콘텐츠들을 생산해내는 것.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을 좀 저희들이 앞으로 굉장히 저 관광 소비의 중심에 두는 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갖는 소비자로서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갖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해집니다. 그래서 자, 이들을 정말로 아우를 수 있는 자, 그런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그런 웰리스 관광 자,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관광연구소에서 이번에 마련한 자, 이 강원 농산어촌 치유관광 활성화 포럼 자, 이것이 제대로 좀 방향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트렌드에 맞는 지금 포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
강원도에서 올해만 지원해주고 내년부터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일반 그 교수님들하고 좀 다릅니다. 예, 저는 그 책임 연구원이기도 하지만 또는 또 하나는 그 방송에 나가서 평론을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적인 미스가 대단히 지금 강원도가 지금 안 맞고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치유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지만이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러한 곳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신 많은 전문가들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전문가님들이 내시는 그런 어떤 그 얘기들 이런 것도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 거죠. 그리고 소중한 콘텐츠고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저희들이 코로나 이제는 뭐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죠.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이런 시대에 좀 더 저희들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강원 관광의 그런 기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두서없는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결론을 정리를 하면 관광 대변혁 시대다. 대전환 시대고 이 시대에 과연 누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느냐 바로 언택트의 그러니까 비대면에 아주 최적화된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 시기를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우리가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치유 관광 또 웰리스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개념을 좀 더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서 강원도 관광이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